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림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셀트리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반토막의 수준 차이가 납니다. 셀트리온의 빈자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너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코스닥 시장에서 떠나기 하루 전에 이 8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단 하루 만에 4조 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10조 원을 웃돌았던 코스닥 거래대금이 이달 들어 5조 원 안팎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셀트리온이 떠나면 코스닥 투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예견돼 있었지만 이미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코스닥의 거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꾸준히 줄어 3월 들어서는 4조 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연기금이나 이 외국인 코스닥 벤처펀드 들어와야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이 떠난 코스닥 조금 더 활성화 이뤄지길 바라고요. 오늘 앵커의 눈에서 바라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지난해에 2배가량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4만 원대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오른 이후에 올해 들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주가가 10만 원대를 회복한 건 6년 7개월 만이고요. 실적의 영향, TV 사업 주력인 이 가전 부분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대가 되는 증권사 종목 중에 하나고요.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 데뷔할 수 있도록 함께 할게요. 시사공감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그래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나름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갔었던 양시장, 오늘은 약간 의미심장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하루도 속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미 FTA를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꺼내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사되면서 코스피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 넘게 빠지며 주가까지 좀 휘청이고 있는데요. 일중 그래프로 지수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거래가 될수록 지수의 하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9% 밀리면서 2487선 나타내고 있고요. 수급이 더 아쉽습니다. 수급 주춤 매매 동향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뚜렷한 매수 주체는 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180억 원, 외국인 109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급적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부분 삼성전자 쪽으로 규모는 크진 않지만 외국계의 매도세 감지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요즘 계속해서 좀 선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0.3%가량의 추가 상승 나서면서 893선까지 이제 올라섰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들여다보실까요? 일단 외국계의 매수세가 참 반갑네요. 현재 구간 152억 원, 일단 매수로 다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기관 다만 100억 원가량의 오늘은 좀 매도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개인은 뚜렷한 방향성 아직 포착되지 않는 가운데 일단 51억 원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 오늘은 어떤 게 포착되고 있을까요?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보실 텐데요. 현대모비스가 웬일인지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대교체 기대감에 그룹주 일제히 강세 출발이 됐고요. 현대모비스는 2.6%의 반등세, 기관 쪽에서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1만 5천 원 저점을 다지고 최근 좀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0.35%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14만 2천 원까지 올라섰고요. 특히 외국인의 러브콜이 오늘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현재 구간
1%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외국계의 러브콜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2% 가까운 반등입니다. 외국인 기관 고루 담고 있네요. 셀트리온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탓일까요? 어제 닷새 만에 반등세를 시연한 후에 오늘 0.31% 추가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강도 순으로도 보겠습니다. 매수 강도가 센 종목 순으로 보시면 1위는 CJ 대한통운입니다. 그리고 유양, DNU 등 개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오늘 2.55%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계의 매수 강도가 좀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두산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신세계, 카카오 어떤 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좀 오늘 순환매가 돌면서 다양한 업종군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 전반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누적 금액순으로 보시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순위를 싹쓸이하고 있네요. 차바이오텍이 6%, 7% 가까운 급등세고요. 기관 쪽에서 큰 폭의 매수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FTA의 편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9% 넘게 뛰어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조금 더 강한 매수 강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이름을 올렸고요. 메디포스트 4% 이상의 플러스권, CMG제약도 2.5%의 강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 시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텔콘 이 가운데 비제약주입니다. 5%, 6% 가까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러브콜 반갑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이 매수 강도로는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에서 크게 매수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네이처셀, 텔콘, 메디포스트, CMG제약 거의 누적 금액 순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죠. 이 밖에 우리기술투자가 0.32%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구강 점막염 치료제가 미 FDA 신속심사기에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오늘 5% 넘게 추가 상승을 하면서 특히 기관의 매수 강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잠시 뒤 수급 골든타임 시간에서 공개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한국투자증권 안면서 김건희 사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 머니투데이 신문 보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이 굉장히 큰데요. 돈 규제를 풀어 일자리 2021년까지 22만 개를 만든다라는 포부입니다. 정부가 청년을 뽑는 중소, 중견기업에 연 9천만 원 고용 장려금을 주는 등 예산과 세제, 일자리 대책을 또다시 내놓았다라는 거 참고할 만하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현대차가 눈에 띄죠. 넥소가 19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3,390만 원에 3,970만 원으로 이제는 수소 전기차 시대다. 자, 딱 보기에 좀 멋진 모습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좀 느껴질까 궁금한데요. 특히 현대차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19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모던 라인은 6,800만 원가량, 프리미엄 7,200만 원가량. 이제 우리의 미래가 이 수소 전기차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이 수소 전기차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연관되진 않지만 오늘 현대모비스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다시 한번 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올 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은 향후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넥소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슈 아닙니까? 바로 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는 앞으로도 더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넥소가 잘만 팔려준다면 실제적으로 흐름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아직은 좀 덜 돼 있거든요.
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조금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는 이런 제품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반신반의하면서 기대감이 큰데 넥소에게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 오늘 기사 눈여겨 보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핵심 미래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테슬라죠. 대박이냐? 쪽박이냐. 테슬라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전기차 시대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테슬라가 이제 모델 3의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모델 3 한번 볼까요? 네, 멋지죠. 뭐 넥소도 멋지지만 근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자, 이 모델 3의 생산이 잘 돼서 다시 한번 미래의 핵심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주간 5,000대의 모델 3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테슬라는 추가 자본 조달에 매우 거센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주가는 지난해 초에 폭발적인 상승 후에 정체기에 빠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테슬라 하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대장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팔렸던 거는 사실은 중국 쪽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리딩 업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매번 그랬습니다. 야, 올해는 우리가 주에 몇 대 이상을 우리가 만들어 볼게라고 했는데 실패 이런 식에 대한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서 실제로 이런 나오는 게 몇백 대가 안 돼 버립니다. 실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인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 상업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야, 우리가 더 잘 만들어 우리한테 와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버리면서 테슬라는 조금 계속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미래다라는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고 우리가 자율주행차 가기 바로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기차가 탑재된 자율주행차가 최종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모델 3 한 주당 5,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 난관에 놓여져 있는데 주 5,000대의 모델 3를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3분기에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미래에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고 있어요. 어제 이제 비가 온 이후에 확 날씨가 깨끗해졌는데 완연한 봄이 오면 5, 6월 공휴일 특수 여행주를 다시 산다.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살펴봅니다. 면세점 적자 감소로 영업이익이 이제 71%나 증가할 것으로 하나투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5, 6월에 석가탄신일 있고요. 지방선거 있고 또 여러 공휴일이 겹치고 있다고 하네요. 현충일도 있고요. 3월부터 예약률과 판매 단가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전망인데요. 하나투어의 주가 어제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증권가에서 올해 코스피 실적 성장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네요. 자회사 하나투어 재팬도 계속 흐름이 좋고요. 모두투어 역시 자유투어와 인수된 지 4년 만에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가 됩니다. 사드 규제 완화 있죠. 또 추가적인 실적 개선 기대가 되죠. 자, 이 턴어라운드를 좀 감안해 볼 수 있을까요? 이들 종목 중 관심 어느 정도일까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실제적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듯이 여기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돈은 열심히 벌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계속해서 적자가 났다? 바로 이 면세점 라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처음에 하나투어가 면세점을 몇 층을 썼냐면 7층을, 7개층을 썼답니다. 근데 이것을 작년에 4개층만 이제 우리가 운영할래? 이러면서 적자폭이 한 절반으로 줄였고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까지 돈답니다. 2개층만 사용하자. 우리가 굳이 4개층까지 사용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적자가 거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도 하나투어의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여줍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 수준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 여행 가자라는 이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를 많이 외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행을 많이 가자. 해외를 좀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나도 갔다 왔는데 너도 나도 이런 식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가항공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나투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우상향의 이렇게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투어가 계속해서 여기 모드투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투어가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적자였다. 그런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와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황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심권은 계속 있군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증권사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한 가지 볼게요. STX 엔진입니다. 인수 기대감, 매각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는데요. STX 엔진뿐 아니라 STX 중공업도 1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정적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STX 엔진의 급등, 유암코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총 인수 금액 약 1,852억 원이고요. 자, 유암코는 STX 엔진 인수금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복구 작업에 사용할 3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째 상한가 뜨거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STX 중공업과 함께 앞으로의 향방도 체크해 본다면요. 우선은 일단은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할 때는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STX 엔진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본업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STX 엔진 뭐 하는 회사겠습니까? 바로 이 엔진 만드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이 선박용 엔진인데요. 실제 지금 현재 조선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건 좀 아마도 업황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물론 올해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향후는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훈풍이 불 수 있는 하나씩 정해지고 있다. 즉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틀적으로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 이 말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폭이 컸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경제좀 같이 읽었습니다.